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교육 컴공 복전생의 수학 채널 소튜브입니다. 선형대수 92강에서는 치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정주행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종종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넘어간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식들 대부분은 이 치환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치환이란 개념은 꽤나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시간부터 간단하게라도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자연수 집합 S의 치환이란 SSS로 가는 1대1 대응함수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환이라는 것은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는 함수인데 S에서 S로 가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여기는 뭐 자연수 n까지라고 했는데, 이 S라는 집합을 뭐 간단하게 1, 2, 3, 4, 5 5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S에서 S로 가는 함수예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전단사 모든 원소가 다 하나씩 이렇게 꽂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4는 뭐 3으로 가고 5는 5로 가고, 이런 함수를 전부 다 치환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S라는 집합이 3개짜리 집합 1, 2, 3만 들어있는 이런 집합이었다면은 총 치환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서 1, 2, 3, 4, 5를 1은 1로 가죠. 그리고 2는 2로 가죠. 그리고 3은 4로 가죠. 그리고 4는 3으로 가죠. 그리고 5는 5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S가 5개인 경우고 3개인 경우에 몇 가지 종류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뭐 1, 2, 3이 그대로 1, 2, 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1, 2, 3이 뭐 2, 1, 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쵸? 또 뭐가 있어요? 1, 2, 3이 1, 3, 2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2, 3, 1로 갈 수도 있고요. 계속 해볼까요? 1, 2, 3이 3, 1, 2로 갈 수도 있고요. 또 1, 2, 3이 3, 2, 1로 갈 수도 있죠. 총 6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개수가 몇 개겠어요? 그러니까 총 3팩토리얼 개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의 집합을 섞어주는 함수들을 보고 전부 치환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각각이 다 함수예요. 함수.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표현을 하자면 얘는 함수니까 뭐 F1, 얘는 뭐 F2 함수니까 뭐 FG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문자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F1, F2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치환은 F가 아니라 이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스 문자, 시그마 소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각각이 다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그리고 이 함수들을 또 모아놓은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뭐 S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시그마 1부터 이 시그마 6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S3라는 것은 이 자연수 3개짜리 집합에 대한 이런 치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S4는 몇 개가 있을까요? 원소의 개수가. 그쵸? 4팩토리얼 개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치환들을 표기할 수 있는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표기법으로는 아까 우리가 표현했었던 두 줄로 표현하는 표기법이 있을 거예요. 두 줄 표기법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1, 2, 3, 4, 5라는 애를 뭐 3, 2, 1, 4, 5로 보내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두 줄 표기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두 줄 표기법의 공통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 뭐 1, 2, 3, 5, 4라고 해볼까요? 보시면은 어차피 이 첫 번째 줄은 같죠? 그냥 1, 2, 3, 4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한 줄로 써도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한 줄 표기법이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두 줄로 쓰지 말고 이 밑에 줄, 이 두 번째 줄만 그냥 쓰면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만 쓰는 한 줄 표기법이 있는 거예요. 뭐 3, 2, 1, 4, 5 아니면은 뭐 1, 2, 3, 5, 4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 표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기법이 뭔지 알려면은 애초에 순환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순환은 뭐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별건 아니고요. 뭐 함수로 나타내자면은 뭐 1, 2, 3, 4, 5가 있을 때, 여기도 1, 2, 3, 4, 5가 있을 때 1이 2로 가고요, 2는 3으로 가고, 뭐 3은 5로 갔다가 5는 다시 4로 가고 4는 다시 1로 간다고 해봐요. 그럼 잘 보시면은 이 1이 2로 갔죠. 그리고 2는 다시 3으로 갔죠. 그리고 3은 어디로 갔어요? 5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5는 4로 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는 다시 1로 되돌아왔죠.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게 순환하고 있죠. 1, 2, 3, 5, 4 그리고 다시 1로. 그쵸? 이런 걸 보고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아까 두 줄 표기법처럼 쓸 수도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쓴 다음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5는 4로 가고 4는 1로 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한 줄 표기법으로 2, 3, 5, 1, 4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그냥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5는 4로 간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표기법이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의 경우에만 한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순서대로 써줄 수도 있다라는 게 순환 표기법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화살표라고 이렇게 썼지만은 순환 표기법도 원래는 화살표를 안 써요. 그냥 1, 2, 3, 5, 4 이렇게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약간 얘가 지금 순환 표기법으로 쓴 건지 한 줄 표기법으로 쓴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순환과 한 줄 표기법이 같은 함수를 나타내는 A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헷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순환 표기법으로 나타낼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하이픈을 하나 그어 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이거 하이픈 안 쓰는 건데 그냥 제 강의에서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순환 표기법은 하이픈을 써서 표기를 하고요. 한 줄 표기법은 하이픈을 안 써서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물론 평소에 이 하이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하이픈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다가 혹시나 제가 그렇게 쓰면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웬만하면은 그래도 하이픈을 써서 순환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표현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정규 순환 표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영어로 하자면은 뭐 카노니컬, 뭐 시클릭, 어노테이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영어를 굳이 써드리는 이유는 이게 원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책에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를 좀 잘 찾아보기 쉬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규 순환이란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순환 표기법 1, 2, 3, 5, 4요. 사실 1, 2, 3, 5, 4라고 안 써도 되고 2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그쵸? 2부터 시작해서 2, 3, 5, 4, 1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표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순환을 표기를 할 때 좀 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순환이라는 것은 얘를 좀 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뭐 1부터 시작하게 하던지 어쨌든 그 순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쭈루룩 써자. 그래서 좀 이렇게 유일하게 한 개로 통일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른 자잘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항등 치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여기 항등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항등 치환은 뭐겠어요? 뭐 1, 2, 3, 4, 5를 그대로 1, 2, 3, 4, 5로 보낸다던가 그쵸? 뭐 1, 2, 3을 그대로 1, 2, 3으로 보낸다던가 뭐 이런 치환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도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순환에 대해서는 길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4, 5 뭐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칠 때 이 사이클의 길이가 뭘 뜻하겠어요? 당연히 이 숫자의 개수를 뜻하겠죠. 얘는 1, 2, 4, 5 해서 다시 1로 돌아오는 사이클이니까 길이가 총 4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건 2로 시작해서 4로 갔다가 5로 해서 다시 2로 돌아온다. 뭐 이런 사이클의 경우에는 뭐 길이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2, 4, 5 같은 경우에는 두 줄 표기법을 한번 써보면은 사실 1, 2, 3, 4, 5 제일 큰 숫자가 여기서 5기 때문에 일단 5가 있는 건 알겠지만 얘가 6, 7, 8 어디까지 있는 치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S의 원소가 1부터 N까지라고 했는데 얘가 몇 가지 있는 N지 정확하게 이 표기법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쓸 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얘는 총 몇 개가 있는 N지를 좀 알려주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6까지 있는 애라고 쳤으면은 결국 이제 2, 4, 5라는 이 순환은 어떤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일단 2는 4로 가니까 이 밑에는 4가 와야 되고 그쵸? 4는 5로 가니까 4 밑에는 5가 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5는 2로 가니까 5는 2고 그쵸? 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럼? 그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그냥 줄여서 2, 4, 5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보통 함수는 F가 익숙하시니까 F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면은 F2는 지금 4라는 거예요. 왜냐면 F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로 쓴다고 했었죠. 이제 이 시그마 기호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환에 대해서 서로소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disjoint cycle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S6에서 S6이라는 것은 그쵸? S가 자연수가 1부터 6까지 있는 이 S에서 S로 가는 모든 치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럼 개수가 몇 개가 있겠어요? 6팩토리얼 개가 있겠죠. 그쵸? 지금 이 6팩토리얼 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 팩토리얼이라는 것 자체가 n 팩토리얼은 어떤 개수예요? 그쵸? 이 n개를 뒤섞을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을 막 뒤섞어서 만든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어요.
썼으니까 당연히 n 팩토리얼 개가 있겠죠. 아니면 뭐 사실 뭐 원소의 개수가 6개면은 두 줄 표기법을 했을 때 1, 2, 3, 4, 5, 6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올 수가 있잖아요. 1부터 6까지 6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5가지 경우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 3, 2, 1. 그래서 지금 6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6에 포함된 어떤 원소 중에는 다 함수들인데 이런 함수도 있겠죠. 1, 2, 3 이런 순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순환은 4, 5, 6 이런 순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두 개의 순환은 서로소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같은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1, 2, 3 예를 들어서 뭐 1, 3, 6 이런 순환의 경우에는 서로 같은 1과 뭐 3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게 없으니까 서로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궤도라는 개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궤도라는 것은 뭐 올빗 이렇게 말을 하는데, 궤도는 어쨌든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이 순환 1, 2, 3의 궤도는 그냥 이 1, 2,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환에 포함된 그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 궤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4, 5, 6의 궤도는 4, 5, 6이고요. 그쵸? 1, 3, 6의 궤도는 뭐 1, 3, 6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순환에 포함된 이 숫자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서로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은 써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죠? 서로소라는 것은 서로 다른 궤도를 가진, 그쵸? 서로 궤도가 다른 순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궤도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두 개의 궤도를 교집합했을 때 그게 공집합이 나오면 둘은 서로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호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간단히 말해서 길이가 2인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짜리 사이클이라는 거죠. 뭐 2, 3, 1, 2 뭐 이런 거예요. 4, 5 꼭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1, 5 뭐 4, 1 그쵸? 이 호환이란 이름 자체가 애초에 뭐 상호 교환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뭐 2랑 3이 서로 교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4랑 5가 그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치환들을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치환은 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함수는 뭘 할 수가 있어요? 합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합성하고 어차피 같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치환의 경우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는 의미에서 해보는 거고요. 좀 원소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S5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한 줄 표기법으로 나타낼 때 뭐 1, 3, 2, 4, 5라는 이런 치환과 3, 5, 4, 2, 1이라는 치환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치환을 합성해 본다고 하죠. 어차피 치환은 함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떤 f라는 함수고 얘는 g라는 함수인데 결국엔 fg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랬을 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제가 한 줄 표기법은 결국에는 위에 1, 2, 3, 4, 5라는 줄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었죠.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들일 건데, 이 g라는 함수는 3을 4로 보내는 게 g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4로 보내는 거고, 그럼 이 4를 이제 f에서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4는 4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 4겠죠. 그쵸? 그럼 그런 식으로 이 f 합성 g를 4도 몇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쵸? 5도 몇인지 알아내고, 2도 그리고 1도 전부 다 알아내 보죠. 그럼 몇이에요 이거 다? 해볼까요? 1을 넣으면은 g에서는 3으로 가는데 f에서는 3이 2로 가니까 얘는 2죠. 그쵸? 그리고 g에서 2는 5로 가는데 5는 5로 가니까 여기서는 그냥 5죠. 여기 4 같은 경우에도 4는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는데 그러면 3이죠. 그쵸? g에서 5는 1로 가고 1은 1로 가니까 얘는 뭐 1이죠. 그래서 사실 이 f 합성 g라는 함수는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1, 2, 3, 4, 5를 어디로 보내는 치환이다? 그쵸? 2, 5, 4, 3, 1로 보내는 치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2, 5, 4, 3, 1이요. 그쵸? 그리고 얘를 한 줄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그쵸? 2, 5, 4, 3,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보시면은 순환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치환들은 순환이진 않거든요. 그쵸? 순환인 것도 있고 순환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에서 뭐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다시 1로 가고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가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봐요. 얘를 어떤 순환 표기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전체가 다 순환이어야겠지만 보세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다시 1로 가는데 그럼 또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가는데 두 개의 순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환 표기법을 나타내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합성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 함수는 1, 2, 3이라는 순환과 4, 5라는 순환을 합성한 함수랑 같을 것이다. 그쵸?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줄 표기법으로 나타낸다면은 1, 2, 3, 4, 5, 2, 3, 1 여기는 4, 5 그대로 똑같이 가는 함수와 또 1, 2, 3, 4, 5 1, 2, 3은 그대로고 5랑 4만 바뀐 이런 함수랑 두 개를 합성하면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쵸? 모든 치환은 서로소인 순환들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증명해야 될 거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합성을 치환들의 합성의 경우에는 그냥 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뭔가 느낌이 얘랑 곱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실제로 곱한다기보다는 합성이란 말이 더 맞지만 우리가 현대대수에서 군이라는 거를 다룰 때는 이 치환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숫자처럼 막 다룰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 뭐 S5라는 것은 제가 총 5팩토리얼 개의 원소가 담긴 집합이라고 했는데 뭐 시그마 1, 시그마 2 해가지고 뭐 5팩토리얼 개니까 뭐 12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들은 다 함수죠.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6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숫자처럼 막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 치환들을 한해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시겠지만 보통 함수의 합성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지가 않잖아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로서인 순환들에 한해서는 교환해도 상관없죠. 이거는 4, 5 합성 1, 2, 3하고도 같잖아요. 왜냐면 서로 건드는 게 다르니까. 얘는 어차피 1, 2, 3만 움직이는 애고 얘는 어차피 4, 5만 움직이는 애라 서로 교환해도 어차피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성질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귀납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어떤 n까지의 함수가 있다고 쳐보죠. 여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니까 뭐 a1, a2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a1, a2 점점점 an까지 이런 애가 있을 때 얘를 순환들로 쫙 분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반적인 애를. 그거는 사실 귀납적으로 해보면 되는 게 일단 1이 A1으로 가고, 그쵸? A1이 뭐 어디론가 가겠죠. 뭐 AK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다시 1로 돌아올 때까지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마침 모든 원소를 다 사용해가지고 딱 끝나면은 그냥 얘 자체가 원래 순환이었던 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순환이 아니라면은 뭔가 좀 남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 뭐 어디로 갔다 해서 여기까지는 순환이었고, 좀 남는 애들 중에서 가장 또 작은 원수 뭐 A 뭐 7이라고 해보죠. 그럼 A7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쭉쭉쭉 가가지고 또 끝나는 데까지 또 딱 끊고, 그쵸?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당연히 분해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직관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뭐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증명은 안 해드릴게요. 방금 제가 한 말을 그냥 수식적으로 잘만 풀었으면 그게 그냥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동치류 분할 뭐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현대대수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일성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치환은 서로소인 순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곱이요 또 이 순서만 무시하면 유일해요, 유일. 그쵸? 그래서 치환을 서로소인 순환들의 곱으로 분해하면 뭐 이 교환된 순서만 무시하면 유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얘네 두 개를 서로 다른 분해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하는 것도 사실은 동치류를 좀 써야죠. 동치 관계 해가지고 이 치환들의 궤도가 유일하다는 것을 먼저 좀 보이고, 궤도가 유일함으로 뭐 분해가 유일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좀 그냥 증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마 보충 강의에서 살짝 조금 다뤄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보충 강의가 본 강의보다 더 길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순환 호환 분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유한 사이클은 사실 호환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근데 무한인 순환을 다룰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모든 순환은 호환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호환 분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 3, 2 이런 순환이 있을 때, 제가 호환이라는 것은 두 개짜리 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결국에는 두 개짜리로 다 나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눠볼까요? 1, 2, 그 다음에 뭐 1, 3. 사실 뭐 이렇게 분해를 하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기는 하는데, 제가 계산적으로 증명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떤 순환이 있다고 해보죠. A1, 뭐 A2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AN까지 이런 순환이 있을 때,
얘는 사실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요. A1, AN, A1, AN-1 이거 다 순환이에요. 다시 A1, AN-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가 A1이고 뒤에는 AN부터 점점점 하나씩 감소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어떻게 가냐면요. A1, A2까지 가서 끝내면 이게 분해가 끝난 거예요. 이게 공식이자 증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너무 쉬운 게 한번 보세요. 이 함수는 A1이 A2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성된 이 함수를 보시면은 A1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다가 괄호 열고 A1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함수 fx처럼 여기다가 A1을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A1을 넣었을 때 어디로 가요? A1 넣으면 이 첫 번째 예에 의해서 A1은 A2로 가죠. 그럼 A2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근데? A2는 항상 A2는 A2로 그냥 그대로 가죠. 왜냐면 A2가 포함된 애가 없으니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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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그래서 A2는 A2로 가게. 그쵸?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맞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접 호환 분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인접 호환이라는 것은 호환은 호환인데 바로 인접하게 뭐 1, 2, 3, 4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1밖에 안 나는 것들이 있죠. 4, 7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말고요. 바로 4, 5 이런 것들을 보고 인접 호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접 호환이라는 것은 i의 뭐 i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지울게요. 뭐 아니면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죠. i 플러스 1 i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접 호환 분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호환은 인접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증명을 해보죠. i랑 i 플러스 d 이게 보통 일반적인 호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라는 것은 두 개짜리 순환을 말하는 건데 인접 호환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차이가 d만큼 나는, 그쵸? 서로 1 차이 말고 좀 일반적으로 d만큼 나는 호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호환들은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요. 일단 i 플러스 1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 i 플러스 d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분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1, 2, 3, 4, 5, 6, 7 이렇게 긴 거에서 다른 애들은 다 똑같고 3하고 7 얘네 두 개만 이렇게 딱 바꾸는 애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4, 5, 6 이렇게요. 지금 얘네 두 개만 지금 교환된 호환이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순환 표기법으로 나타내면은 뭐 3, 7 이렇게 나타내니까요. 그럼 이 3, 7이라는 함수는 사실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원래 1, 2, 3, 4, 5, 6, 7 이 항등 치환에서 일단 이 3, 4를 먼저 바꿔요. 인접하게. 그쵸? 그래서 3, 4. 그 다음에 4랑 7을 바꿔요. 그쵸? 4, 7. 그러면 7하고 4가 다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4를 다시 바꿔줘요. 3, 4. 그쵸? 그러면 4가 1로 오고 3이 1로 오면서 원래 3, 7하고 같아지게 되죠? 지금 이 공식이 이 공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손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모든 호환이 인접 호환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할 건데 보시면은 이게 귀납법이에요. 지금 얘는 인접 호환 맞고 얘는 인접 호환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운데 얘가 인접 호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가져와서 또 이 위에 공식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i 플러스 1과 i 플러스 d는 다시 이 위에 공식에 의해서 일단 양쪽의 인접 호환에 가운데 인접 호환 아닌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한번 그대로 써 들어보면은 i 플러스 1, 뭐 i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인접 호환 하나 들어가고 이쪽 뒤쪽도 i 플러스 1, 뭐 i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고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요? 그쵸? i 플러스 2, 뭐 i 플러스 d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 가운데만 인접 호환이 아니니까 이 가운데 거를 또 가져와서 또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가운데 게 인접 호환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쵸? 여기 뒤에는 d로 일정하고 계속 d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 2, 3, 4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d와 이쪽의 숫자 차이가 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은 결국에는 인접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 왜냐면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쪽에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쭈루루룩 다 인접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치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런 치환을 우리가 지금 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강의 동안 치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지금까지 다뤄본 것들로 보자면 결국 치환이라는 것은 뭔가 교환, 그쵸? 어떤 숫자들을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교환이라는 것들이 행렬과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행렬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행교환, 뭐 기본행 연산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할 때 그냥 뭐 어떤 행과 1행과 뭐 3행을 교환한다 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가지고 얘는 뭐 여인수 전개가 어떤 행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열을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마이너를 곱해가지고 뭐 디터미넌트를 구하든지 간에 그 값들은 뭐 다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요, 그게 복잡했던 이유는 행 교환 이런 것들이 뭐 일일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증명이 복잡해졌던 건데, 이런 것들을 마치 곱셈처럼 이런 교환하는 함수 자체를 계산적으로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치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수식으로 떨어지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환 같은 것들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환을 배워보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치환의 성질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행렬의 성질들을 좀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죠? 여러분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소튜브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어요.